아 맞다, 축구협회 그 장비 담당 뽑는 뭐 인스타도 올렸더만. 뭐 공고 올라왔던 네, 맞죠? 네. 네.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집 앞으로요? 예. 제가 아무래도 어제 얘기했거든요. 리턴 덕현 씨도 하자고. 본인 버리고 장비 담당 갈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서 뭔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나올 게 야, 없나요? 그 하루 만에 나온 거 아니야 그거? 아니요, 저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원팅도 비슷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야, 가는 야, 거 아니야? 빌드업이야? 빌드업? 야 그렇게 말하다가 갔어. 아니,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아니, 확실하게 말해, 이스타 TV 팬도 그럼 믿어. 빌드업. 차라리 관심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 아예 미래는 알 수 없는 그래, 거죠. 차라리 그렇게 일말의 여지를 줘. 여지도 없어요. 저는 진짜 아예 관심이 없고, 그냥 이제 마지막,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축구의 마지막 올림픽이 지금 도쿄올림픽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 마지막 장비 담당이네. 맞잖아! 올림픽 마지막 장비 담당이야, 내가. 맞네. 왜냐면 파리에 못 나갔잖아요, 올림픽을. 나는 전설이다네. 네. 올림픽 못 가는 걸 내가 볼 줄도 몰랐는데 못 가네. 7월 25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17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 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자, 오프닝 토크 주제부터 좀 핫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 관련된 사건? 뭐 일이라고 봐야죠. 자서전이 발간이 됐고요. 제목,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페이지가 거의 600쪽에 가까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가격이 26,100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출간이요, 내일이라고 해요. 7월 26일. 그리고 주문을 하게 된다면 7월 30일에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마케팅의 귀재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왜 이제- 이 시점일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예. 사실 이제 그런 스카우팅 리포트나 예, 이런 예. 거를 집필을 이제 했었잖아요. 예. 이미 이 자서전에 뭐 진작 계약이 된 거고. 지금 채팅 속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판일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때로 잡았는데 잡혔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빠바바박 터진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고 타이밍이. 봐야겠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근데 자서전이라는 건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되게 이렇게 뭔가 큰 업적을 만든 사람이라든가 네. 아니면 대중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서전을 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궁금해할까 사람들이? 아니, 약간 다른 아니, 의미로 그런 거 있거든요. 다른 의미로 궁금할 수도 근데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저 이거 읽어볼 겁니다. 궁금해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궁금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맞아. 이 안에. 어.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예. 그런 목차, 예. 그리고 이제 몇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가, 그리고 그 목차 안에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를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 안에서 그 구미가 땡기는 것들이 저는 몇 개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창코치님은 이 책 좀 얼마나 좀 팔릴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베스트셀러야.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베스트셀러 되나? 저는 근데 생각보다 꽤 팔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방금 네. 저희가 얘기했던 관점에서 궁금해서 볼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좀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분은 읽어볼 생각 있고 찬우 형은 없어요. 전혀 없다. 별로 팔릴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 이 사람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라면 많이 팔릴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 멘토를 굉장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멘토를 되게 원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파편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의지하고 믿고 뭔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멘토 그리고 뭐 김창욱 씨 예, 그분 예, 같은 경우에 예, 엄청나게 예. 그런 그 강연하시는 토크 분이죠? 콘서트로 되게 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되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그런 건데 이분의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에게 그런 류의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이거 별로 팔리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진짜 좀 제목이 너무 뭐라고 해야지?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 아니 약간 그 옛날 대하 드라마 축구의 시대. 그 느낌은 있다. 아니, 저는 약간 제목 봤을 때 그 나레이션이 약간 들려가지고 어... 이거 무슨 뭐 야인 시대도 아니고 이게 좀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예전에 라디오 드라마도 되게 인기 맞아요. 많았죠. 그런 그런 거 게 있었어요. 제목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격동 30년. 그쵸. 예. 뭐 격동. 30년. 예. 격동은 격동 맞죠? 진짜. 씨. 자 이제 내용이랑 좀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총
3부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1부는 구단주 그리고 K리그 총재 시절에 대한 이야기고 제2장. 제 주변 부산 아이파크 팬들이 다 열받았습니다. 제2장 제목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 아니 나는 그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가 좀 궁금해. 제 지인인 부산 팬이 네. 그 부분 캡처해서 바로 인스타 스토리 물음표 달고 올렸거든요.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아니, 자- 어떤 의미야 이거? 부산 팬들 있죠? 여기 부산 팬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있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 부산 팬들 어때요? 아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 아 하정원 씨 비스티 보이즈에서 하정원 씨 사랑한다 했어요. 네. 그래. 사랑한다 했어요. 이게야. 네. 예, 예. 가잖아 사랑한다는 이 어쩌고 얼굴 다 고쳐가지고 형님. 마음이 고와야지. 그거 형님, 하잖아.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 형님만 이 우리 굿즈 안 입어서 화가 나신 거예요. 예. 자 아무튼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 창코치님은 요 제목 봤을 때 좀 어떤 생각부터 좀 드셨어요? 나의 사랑 이거요? 예. 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궁금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소원. 그쵸, 그쵸. 그거 나사나수. 아닙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거를 챕터 제목을 붙일 때 어떤 분이 조언을 하셨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도 그렇고 2장, 챕터도 그렇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어떤 분이 해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리고 일부에 K리그 승부 조작 이야기 담겨 있다라고 하고요. 프로축구 승강제 도입 그리고 22세 이하 규정,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하나하나 진짜 궁금한 내용들이 담겨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뭐 승강제 도입이나 22세 규정 같은 경우, 22세 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사실 좀 이제 궁금하긴 그쵸. 하고, 물론 네. 이제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1부에서 제일 궁금한 거는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오히려 이제 그 구미가 당길 만한 포인트가 훨씬 많지 않나. 자, 2부가요.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생긴 이야기라고 합니다. 협회장에 대한 코멘트, 선수, 감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월드컵을 치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서술,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코멘트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 출판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의 논란에 관한 코멘트는 없을 없죠. 거고요. 그렇죠. 옛날 일이래 옛날 일. 여기는 왜 뭐 제2장 뭐 이렇게 없나요? 거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제 이거를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딱 쓱쓱쓱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의 사랑 부산 아이파크 약간 이런 느낌은 없나 보네요. 없어요. 그런 느낌이 없어서 그런 따로 정도 빼지 참신한 건 않았습니다. 없어요? 예, 예. 좀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2부에서는 궁금할 만한 소식 어떤 거 있어요? 일단 축구협회 논란이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논란이 이번 논란은 저희가 이제 출판 시기상 아닐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외적인 과거에 대한 논란일 텐데 과연 논란이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떤 일들인지 그리고 그 일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내부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좀 어떤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누가 읽고서 리뷰하는 영상 올려야 되지 않아요?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누가 읽을 거냐. 누구를 좀 추천합니까? 직원들 중에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스타. 총균세를 또 읽으신 총교수 다 읽었어, 그 형? 몰라요. 그건 몰라요. 총균세를 어쨌든 읽으신 우리 이제 이스타 형님께서 해주신 그런 거 이제 또 채널 간판이 해야. 독서 컨텐츠. 그것도 맞죠. 네. 그리고 맞아. 찬용 얘기잖아. 독서 콘텐츠 독서 그거 콘텐츠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3부는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디비전 시스템, 심판 개혁, 골든에이지, 축구 종합센터, 중계권료, 스폰서십, 뭐 티켓, 그리고 여자 축구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시네요. 아니, 이 책 아니에요. 사셔야 되겠네. 아니, 제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예, 뭐죠? 자, 이 책 출간일이 7월 26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책이 내일 나오는 거다는 거예요. 근데 저 화면 봤죠? 뭐죠? 제가 이제 그 예스24에 들어가서 네. 이거 이제 그 배송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이제 좀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배송을 했을 때는 7월 30일 날 발송 예정, 그러니까 예약 판매를 네, 실시를 하고 예정일 이후 1일에서 2일 이내에 이제 수령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출간일이 내일인데 리뷰가 61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요? 베스트 리뷰 하나만 좀 읽어주시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워딩이. 아니, 오늘 찬우 형 워딩 세니까 찬우 형한테만 맡기던가. 근데 워딩이. 네. 너무 그러니까 약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약한 거. 제일 무난하네. 나무야 미안해. 왜 별 연계는 없나요? 예. 이런 게 이제 달려있고 나머지는 솔직히 다 욕입니다. 그래요? 예. 전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작 이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뭐 별다른 얘기 없고 감독 선임되기 직전에 무슨 허거선 선임에도 뭐 55%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고 또 아무 얘기가 없잖아 협회장이. 그쵸. 보자마자 어이가 없잖아 이 소식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리뷰가 100자를 넘게 써야 되거든요. 네. 이 책에 대해서 100자를 어떻게 넘기냐라고 한 다음에 그 가나다라 마마사 복사 붙여넣기를 댓글 자 쳐야 되니까. 예. 그 덕현 씨가 이 예전에 이제 전북현대 단장이었던 이철근 단장 에세이도 읽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예. 읽다가 책을 덮었어요. 왜요? 그 파트에서, 그 매수 파트에서. 아. 그 자기 옹호가 좀 많아요? 아니 아니면은? 그때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뭐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제 전북이 아, 어쨌든 맞아요. 입장을 네, 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철근 단장은 전북현대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위상을 갖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좀 아쉬운 부분도 당연히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 왜 덮었냐면 그 개인의 일탈 그 얘기가 처음 나오고 저는 되게 대처에 대해서 일단 실망을 한 사람인데 그 파트가 약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냐면 그 약간 이철근 단장이 뭔가 그 대사를 하는 듯한 하는 해가지고 이제 큰 따옴표로 거기가 예.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막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아니 막 스카우트 당신이 왜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연극 네. 대본처럼. 바로 덮었습니다. 약간 그거죠 이제 독백인데 남들이 네. 다 이제 들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그 아. 현장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아. 제가 거기서 책을 덮었거든요. 아. 근데 이 책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읽다가 덮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여기 3부만 봐도 여기 보면 축구의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축구종합센터 이거 지금 건설비 엄청 올라가고 지금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있죠. 여자축구 지금 감독도 없고 여기는 아예 감독이 없어. 지금 감독을 뽑지도 않았어. 감독 없지. 7월달에 A매치 치러야되는데 그거 다 없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렇게 되기 이전에 사실 집필은 끝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지금의 상황과는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이게 되게 있겠다. 악수인 게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거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무슨 말을 하거나 혹은 축구협회가 어떤 방향을 가든지 간에 야 너 이렇게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 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가 된다는 거지. 혹시 이거 가격 보니까 이게 29,000원에서 10% 할인하면 딱 요 금액이 맞아요. 아, 맞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정가는 29,000원인데 10% 그래요? 할인이 돼요 원래. 다 10%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26,100원입니다. 예. 자, 요 정도로 정몽규 축구협회장 자서전 이야기 해보고요. 또 계속해서 축협 소식입니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요 이메일로 기자를 좀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23일 오전에 뉴시스 기자에게 축협 고위 관계자가 문해력 물음표,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정독 물음표라고 2통의 메일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메일은요 오전 9시 26분, 오후 3시 5분경에 왔다고 하고요. 본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없다고 합니다. 뉴스 코멘트, 앞서 도착한 메일과 연결을 지어보면 해당 고위 관계자가요. 기자가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했다. 혹은 기자가 문해력이 떨어져서 설명문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협회 내 절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명문을 통해서 증명해버린 꼴이 됐죠. 네. 그리고 지금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축구협회 공격하는 거야? 우리 성명문까지 냈는데 이거 못 받아들여? 라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식으로 반론 제기하지 않고 메일 보내고 고위 관계자들한테 이제 연락받는 뭐 이제 축구 관계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요렇게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항의라고 생각하면서 할 거예요 이게. 이거 자체를 자기는 개인적으로 내가 항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할 건데 이게 밖에서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려나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 협회 사태 나왔을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밖에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적인 어떤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일환이에요, 그냥. 여기만 2020년이 아닌 것 같아. 한 1970년, 80년 요런 네. 느낌이야, 조직이. 그런 느낌이죠. 딱.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성명문을 냈어. 근데 여기 기사 워딩에 따르면 지금 고위 관계자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 약간 총괄하는 그런 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성명문을 냈어. 근데 이제 당초 성명문을 낼 때는
지금의 여론을 조금 이제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성명문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맞죠. 오히려 본인들의 그런 과오를 좀 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씨 존나 열받네.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해? 아니 성명문까지 냈는데 아니 네 문해력 딸림?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감정적으로 보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문해력하고 물음표에 세 글자 보낸 거잖아요 제목에. 네, 네. 근데 문해력 딸려 이 내용이야 사실. 솔직히 이거 그냥 어. 카톡으로 할 수 있었으면 카톡으로 네. 했을걸? 네. 카톡으로 해야죠, 네, 사실. 네. 예. 왜 뭐 굳이 번거롭게 이메일로 보내? 아니, 저는 이거 딱 내용 보고 이게 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 텍스트 문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 그런 다음에 축구협회 설명문을 제대로 안 읽음? 예, 이렇게 한 거잖아. 아니 지금. 진짜 이거 워딩이 시간도 아. 9시 50, 26분, 오후 3시 5분이니까 옛날에 막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문자하면은 가끔 밥 먹음? 그치. 오늘 집 일찍 들어옴?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완전. 그 이메일을 누구 시킨 거 아니냐, 아랫사람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그냥 누군가가 제기를 했다고요. 제기를 했는데 저는 예, 그거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는 게 전화기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작아서 제가 놓아놓고 나니까 잘 안 보여요. 그 와중에 형은 미니를 써 또. 그러니까 나는 가벼운 게 좋아서 그랬는데 다음번에 무조건 제일 큰 거 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작으니까 굉장히 잘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보내야 돼, 이렇게. 이게 귀찮거든. 근데 컴퓨터는 화면이 크잖아. 모니터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훨씬 편하고. 훨씬 편해요. 네. 그 내가 보니까 그거야, 이게 딱. 그래서 나는 이거 참 기사 보고 그리고 또 그거야. 아니 이거를 기자한테 보내면 이거 솔직히 그냥 먹잇감 던져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 기자잖아. 응. 하필 뭐 문자나 카톡이면 그래도 개인적으로 왔구나 싶은데 이거 메일로 보냈으면은 그 기사에 대한 항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기자가.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그 언론사 간판이 가지는 힘이 좀 줄어든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인터넷으로 너무 불특정 다수의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여기 어디 언론사에서 냈는지 보는 것보다 이제 내용만 쓱쓱 읽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뉴시스는 우리나라 통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합뉴스, 뉴시스 그리고 이제 뉴스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3대 통신사 중에 하나라서 규모가 있고 꽤 체급이 되는 통신사 기자한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건 그냥 기사 좀 써주세요 꼴밖에 안 되지 않나. 예. 그래서 더 어이가 좀 없더라고요. 지금 뭐 박주호 선수 관련해서도 뭐 법적 대응이 있었고 메일로 기자 조롱 그 사이에는 뭐 성명문까지 사실 2연타가 아니라 뭐 3연타 계속 진짜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바뀔까요 앞으로?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국민들 여론이랑 아예 등져 있고 국민들 여론이 왜 그런지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바뀌려 할 생각도 없다라는 생각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재의 그 축구협회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있는 한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협회에다 체크해봤대요. 이거 협회에서 보낸 메일 맞냐고. 근데 이제 그거에 있어서 협회가 맞다라고 회신을 했으니까 뭐 이런 기사를 냈겠지 보면. 그 상부가 진짜 그 회장부터 굉장히 높은 그리고 어느 뭐 중간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다 비슷한 한 통속으로밖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내부에서는 뭐 내부 회의 할 때도 우리들은 잘못 없다 라고 그냥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태가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법적 대응 나와가지고 네. 욕먹었고 성명문 나오고 또 욕먹었고 근데 이번에 기자 조롱해가지고 또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고 우리가 이런 큼지막한 것 때문에 잊혀져서 그렇지 우리 월드컵 못 나간다 뭐 요런 얘기까지 하면은 축구협회 똥볼이 진짜 10번 20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예상을 해보죠. 다음에는 축구협회에서 또 어떤 헛발질 할 것 같습니까? 다음이 또 있어?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안 문체부 바뀌어. 감사를 먼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감사가 나온 이후에 이제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갈 이건 것인가. 있겠네. 이 자서전 지금 이미 네. 지금 예. 그 리뷰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테러가 그냥, 되고 있죠. 사실상 욕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 얘기하겠네. 아유 진짜. 이거는 근데 그냥 아. 그 개인의 에세이인데도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까요? 아니
정몽규 회장이 하는 거는 거의 협회장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몽규 회장 개인은 할 수 있겠네. 이거. 아, 뭐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 그럴 수 있지. 그것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스24 실명 인증 사이트예요? 제국이가 이제 방금 알려줬네. 아, 어. 그래서 실명 인증이겠지. 그렇지. 그럼 걸기도 편해. 그러네요. 다 특정이 되니까. 예.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 좀 지켜보고 내일 이제 발행이니까 예. 누군가가 내용 정리해 줄 것 같아, 커뮤니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점에 좀 대기를 타고 있다가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자, 요 정도로 최근에 오프닝 토크를 할 때마다 예전에 오프닝 토크가 좀 간결하게도 짧은 얘기 뭐 아니면 혹은 가십 같은 거였는데 최근에 오프닝 토크가 좀 핫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본 토픽으로 가서 유럽 축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리와 모라타의 지브롤터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UEFA 징계 절차 밟고 있다고 합니다. 유로 2024 우승 행사에서 모라타랑 로드리가요. 지브롤터는 스페인 영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모라타는 아예 대놓고 관중들의 떼창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브롤터 축구협회가 성명서 내서 매우 도발적이고 모욕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브롤터라는 그 지역이 사실 굉장히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이 지브롤터를 좀 어떻게 인식하는지부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거기가 예. 그냥 아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리적으로는. 예. 거기 땅에 붙어 있죠. 예. 아예 밑에 붙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지브롤터라는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무슨- 지브롤터 감시기지라는 맵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예,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영국령인데 예.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이제 대학 다닐 때 아무래도 이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때 공부한 거랑 찾아본 거에 의하면 네. 일단 1704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713년에 위트레흐트 조약에 의해서 이제 영국 영토가 됐습니다. 여기는 영국령이 됐고 이후에 이제 스페인이 그 지브롤터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쟁점이 계속 붙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브롤터 주민들이 1967년 그리고 2002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그때 스페인의 주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압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당시 나온 기사를 좀 보면 예. 2002년에 스페인과 지브롤터에 대한 주권을 영국이 공유하기로 합의하려는 그 토니 블레어 총리의 계획에 당시 이제 기준으로 98.97%가 반대했습니다. 왜죠? 17,900명이 이제 반대를 예, 했고 예. 찬성이 187명밖에 안 됐어요. 1.03%.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불을 지폈었던 게 2016년에 브렉시트가 이제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브렉시트를 투표할 때 지브롤터에 사는 사람들은 예. 영국이 그냥 EU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를 좀 주장을 했어요. 스페인도 오고 가고 뭐 편한 거 당연히 때문일까요? 그런 네.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만 명의 유권자 중에 95.9%가 EU 잔류를 선택을 했고 딱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스페인 쪽에서 네.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지브롤터와 스페인 간의 새로운 국면이 좀 열린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주장을 하게 됐는데 예.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아예 붙어 있는 지역이고 예. 특히 남부에서는 가기가 너무 편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영국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차선 왼쪽, 예. 그리고 운전대 오른쪽 예. 이렇게 인사하는데 지브롤터는 그냥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륙인 거죠, 그러니까 대륙식. 예. 예. 제가 2015년에 지브롤터를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디폴트가 영어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국령이고 이게 제가 한 300년 동안 이제 계속 영국령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가면은 물론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주문하는 게 영어 메뉴판 주고 스페인어 메뉴판 주고 이제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첫 번째 언어는 영어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약간 이제 스페인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인식은 좀 세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모라타나 로드리가 이게 지브롤터는 막 스페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사는 거주민들이나 이런 협회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그쵸, 나쁘게 들릴 불쾌한 만한 요소가 많죠. 그러니까 지브롤터라는 곳 자체가 그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이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싸워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영국령이 된 건데 맞아요. 근데 여기가 영국 입장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영국에서. 왜냐하면 이 지역이 딱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튀어나온 있어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을 영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국은 저 위쪽에 이제 섬인 나라고 지중해 나가려면은 지브롤터 같은 데가 있으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대륙에 영국 입장에서는 붙어 있잖아, 여기가. 여기 지중해를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주를 많이 시켰어, 영국 사람들이, 영국 애들이 많이 시켜서 거기가 해군 기지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이제 영국 사람이랑 본인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이제 한참 3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뒤에. 근데 이제 거기서 근데 그 영국이 이제 스페인보다 어쨌든 계속해서 잘 살아온 나라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들 입장에선 거기 가게 되면 자기가 원래 본토에서 받는 돈보다는 조금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야 저기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아씨 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운 거야. 그러니까 EU에 소속이 돼 있을 때는 사실 넘어가는 어차피, 거나 그게 일하는 그거니까. 거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긴 유럽 연합이니까. 근데 브렉시트가 터지면서 여기가 이제 아예 약간 분단 느낌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브렉시트 전에 갔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들어가면 검문소 하나 통과하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검문이 이제 좀 더 빡세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여기에 가기도 어려워졌고, 찬용이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일을 하고 막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젠 여기 가려면은 아예 그 영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반응이 더 좀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스페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지브롤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이거 아니 축구 선수가 갑자기 이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아한 일인데 생각보다 스페인의 보편적인 정서는 이 지브롤터를 빼앗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외교부 뭐 장관이 막 코멘트를 하고 이제 막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이게 또 그 영상 보면 되게 좀 가관인 게 네. 사실 이걸 더 주도한 건 모라타거든요. 네네네. 모라타가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지브롤터는 스페인 땅이다. 지브롤터는 스페인 땅이다. 이래서 관중들한테 그 막 떼창을 유도를 해. 계속. 그래서 관중들도 그걸 막 따라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유로 2024 우승한 그 행사에서 이 말을 할 이유가 뭐냐고. 장코치는 혹시 뭐 스페인 거주하면서 지브롤터 관련해서 스페인 국민들의 뭔가 인식 요거에 대해서 좀 듣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예. 저도 왜냐면 있었던 게 예. 브렉시트 전이니까 예. 전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지?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기할 거리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셜하게 어디 땅이었냐랑은 별개로 그냥 자연적으로 교류가 계속 이동이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브렉시트 이유가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 공식적으로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 땅에 붙어 있는 거고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데야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약간 말씀 주신 것처럼 뺏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야 이제는 우리가 맘대로 여기 왜 이런 거죠. 딱 마인드가 야 이제는 우리 땅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도 못해 맘대로.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저도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근데 결국에는 이게 뜬금없는 거긴 한데 근데 또 결국에는 뭐라 그러지? 유로에 이게 우승 또 퍼레이드 하다 세레머니 하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옛날에 독일 같은 경우도 저번에 브라질 월드컵 우승했을 때 그때 또 뭐였지? 아르헨티나 비하였나 뭐. 맞아요. 항상 이게 근데 결국에 저는 이게 관통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떤 메이저 대회를 우승한 다음에 세레모니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즘을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뭐라 하지 부추긴다고 해야 되나? 이걸 북봉. 예, 북봉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북봉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최고의 소재로는 사실 뭔가 이게 얽혀 있는 엮여 있는 이 역사적인 걸 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게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 결국엔 좀 진짜 좀 뭐 노골적으로 멍청한 행동이죠. 그러면은 세 분 다 징계는 좀 적합하다고 보시고. 징계는 뭐 주어질 네, 수밖에 이거는 없죠. 이건 이거는 완전 축구적인 너무 거랑 나간 얘기라. 별개 내용이고 언급할 그 거리가 없는 건데 이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 그냥 제 살 깎아먹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게 모라타가 행사 보면은 그래도 되게 잘했어요. 사람들도 잘 몰랐다가 와 얘 막 이런 정도냐고 이제 주장인 게 왜 주장인지를 되게 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빼면은 진짜 무슨 얘가 이게 전문 MC인가 축구 선수 맞아. 할 정도로
진짜로. 진짜 행사 진행을 잘하더라고. 예전에는 그 페페레이나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거의 비공식적 오락부장 이래 해가지고 막 비행기에서부터 난리치고 다 했는데 그리고 그거 있잖아 그 자기 그 빡빡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놓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네. 영상도 막 찍고 그러잖아 보면은. 이게 오락부장이었는데 모라타는 사실 대외적으로 그런 느낌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진짜 무슨 전문 MC 같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요것만 안 했으면 딱 진짜 완벽했는데 이걸 했으니까 본인도 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로드리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자, 이 정도로 로드리랑 모라타 얘기 마무리하고요. 이거 한편으로는 좀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는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은 아직 개막하지 않았습니다만 원래 이제 축구는 좀 일찍 시작을 하잖아요. 축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주목할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오늘 새벽에 중계 이제 올림픽 축구 네. 중계하셨잖아요. 좀 네. 어떠셨는지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과 파라과이. 네. 일본 굉장히 잘한다. 진짜 메달 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어쨌든 뭐 우리 잘 알지만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 우승하고 이제 올라온 나라고 파라과이는 남미에서 이제 1등하고 올라온 나라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비에라 선수가 빨리 퇴장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가 좀 기운감이 있긴 했었는데 그 전에도 이미 일본이 선제골을 넣어서 앞서 나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팀의 완성도가 되게 높았어요. 일본이라는 팀이 이 팀이 상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선수들을 끌어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한 칸 전진하는 그 방식이나 측면 쪽에 있는 측면 쪽으로 빠르게 공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이랑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도 중요한데 네. 그때 적절한 타임에 선수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하프스페이스 점에 항상 이제 뭔가 딱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수비 국면은 사실 수비는 별로 그렇게 한 게 없긴 한데 왜냐면 파라과이가 너무 롱볼로만 주는데 그 롱볼도 좀 부정해가지고 네. 있긴 한데 그리고 코코브 골키퍼 얄미운 짓 하는 거 그거 한번 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은 팀이다. 아마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들 중에 조직력이나 완성도만 보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예. 제가 좀 궁금한 건 원래 그렇게 옛날 내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이 그렇게 1대1 찬스 맞이하면 잘 못 넣거든요. 옛날에 공격수 부재 야, 얘기 진짜 많이 했었죠. 너무 잘 넣더라 근데 네. 너무 잘 넣어가지고 어이씨 이렇게 잘 넣나?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당장 이번 아시안컵이나 어. U23 그 아시안컵 대회에서도 그런 최전방 공격수 결정력 부재가 계속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후지오 쇼타나 걔 누구지 내가 갑자기 이름이 호소야마오?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어. 호소야마오나 이런 애들도 J리그에서는 엄청 히트 쳤다가 딱 이번 시즌 J리그 네. 개막하고 무득점 쭉쭉쭉쭉 가고 대회 가지고 그게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막 마수거리 골 넣고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 확실히 J리그 팔로우도 잘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중계를 하다 예.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보고. 아니 칭찬한 건데 왜? 예. J리그 중계하시나요? 네. 저 할 뻔했잖아요 J리그 중계. 예전에 스포티비에서 J리그 중계. 맞아, 했었어. 네. 그때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J리그 혹시 네. 잘 아시냐고. 근데 내가 하이!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이해. 이해. 이해라고 이제 대답했죠. 이해. 예. 자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지레 두에라는 선수고요. 프랑스 국적입니다. 현재 소속팀 스타드렌 2005년생이고요. 좌우측 윙어 주로 왼쪽 뛴다고 합니다. 리그 지난 시즌 31경기 나와서 17경기 선발로 출전해서 4개의 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장코치님이 이 선수 그래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선수예요? 이게 그 딱 렌 전형적인 그 윙 프로필 선수죠. 이제 제일 시발점 자체는 사실 이제 그 발음을 좀 잠깐만. 시발점 나도 잠깐만. 살짝 시발점은 시발점. 아니 오늘 너무 여기 너무 옛날 감성. 아까 무슨 뭐 쌍욕하고 시발점 이러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예. 차라리 스발점이라고 하세요. 차라리. 선생님. 싸발점. 시작된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된 지점은 우스망 덴벨레죠. 우스망 덴벨레 이제 측면에서 1대1 능력 있고 그 다음에 1대1 능력 있는데 뭐 덴벨레 같은 경우는 양발도 굉장히 잘 쓰는 타입이었고 예. 덴벨레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도쿠 지금 도쿠. 시티 와 있는 도쿠 있었고
뭐 물론 윙 자원이 이제 렌 출신은 아니지만 또 괜찮게 있었던 게 그 마하탕 테리에라고 이번에 레버쿠젠 간 네네네. 리옹 네. 출신일 거예요 네, 아마. 네, 테리에. 예, 걔는 저 오래 봤었는데 걔는 좀 결은 다른데 어쨌든간 또 중간에 약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에까지 오는 건데 두에는 그래서 보면은 약간 덴벨레랑 도쿠 뭐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뭐 결국에는 뭐 그냥 두에는 두에고 덴벨레는 덴벨레지만. 두에는 왜냐면 뭐 여기 대본에도 써져 있었는데 일단 양발 잘 쓰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나 오른쪽 측면 양쪽 다 나올 수 있고 예. 그리고 1대1 능력 뭐 덴벨레나 도쿠처럼 굉장히 있어서 제가 본 걸로는 제가 본 경기들에서는 조금 더 엔드라인까지 가는 빈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조금 더 엔드라인까지 가는 빈도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때도 있고 엔드라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엔드라인까지 가는 빈도가 조금 더 높았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이적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 예, 핫하더라고요. 예. 가격도 엄청 비싸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하고 그다음에 바이언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두 팀에서 어쨌든 두 팀 다 좀 윙어가 좀 필요한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선수니까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좀 그런 느낌이고 바이언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윙어를 좀 바꾸고 싶어 하니까 이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채팅창에 나오지만 엄청 비싸더라고. 아니 지금 보니까 로마노 쪽 얘기가 위넨이 5천만 플러스 알파 비드했다 거절당하고 파리도 비슷하게 비드했다가 이제 스타드렌이 거절을 했대요. 근데 렌은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두의 판매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일단 기본 6천만부터 시작한다. 와, 세다. 싸다. 파비안 용도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는 선수라고 코멘트를 한 적이 있고요. 그 중계마다 계속 얘기했을걸요? 그 두에 대해서. 네, 그때 뭐 프랑스 같이 중계할 때도 그 얘기 엄청 많이 했었고 뭐 두에 잘 보면 나중에 진짜 이 선수 잘 될 거니까 지금부터 쭉 팔로잉 하시면 좋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발 쓰는 데서는 덴벨레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플레이 스타일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선택지 거는 유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코망이랑 조금 더 비슷하지 않나. 아 오히려 코망 쪽. 네, 네. 약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이번 시즌 스타드렌 중계하면서 이제 쭉쭉쭉 봤는데 그런 리포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굳이 윙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아도 약간 렌 출신의 지금 이제 빅클럽 가거나 더 유망한 선수를 보면 일단 카마빈가도 렌 출신이고 네. 그리고 마티스텔 같은 자원들 여기에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우고축구 있잖아요. 첼시. 우고축구 있고. 그리고 이제 데즈레 두에 있고 여기 이제 장누엘 벨로시안이라고 이 친구는 17살인데 되게 유망한 자원들이 많아서 뭐 예전에 아다마 디아카비, 뭐 로리앙, 브랜든 소피 이런 자원들까지 다 했을 때 약간 어린 자원들 육성하는 데는 스타드렌이 되게 특화되어 있는 면이 좀 많다. 근데 이제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 두에라는 자원이 또 나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티아고 알마다입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이고 올 시즌부터 이제 보타포구에서 뛰게 되는데요. 2001년생이고요. 지난 시즌에 이제 MLS 뛰면서 17경기 출전해서 6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MLS에서 평균적으로 기록이 경기당 3개의 찬스 메이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뭐 공격 포인트나 그런 공격에 관여됐을 때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같은데 티아고 알마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근데 MLS에서 일단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이단 그래서 사실 유럽 팀들이랑 링크가 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팀들이랑 링크가 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타포구로 선택했던 게 좀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죠. 어쨌든 이 선수는 이제 나이는 좀 있는 편이잖아요. 2001년생. 예. FM 본좌라는 말이 딱 맞는 게 추천 리스트에 엄청 뜹니다. 그래요. 스카우터들이 시작하면은? 맨날 물어와요. 티아고 알마다 추천한다 이러면서. 예. 제가 티아고 알마다 관련해서 코멘트 예전에 이강인 선수한테 한번 들은 적 있거든요. 예. 우리 올림픽 가기 전에 네네네. 아르헨티나랑 평가전 예. 했었잖아요. 했을 때, 그때 우리가 2대2로 비겼나 졌나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연령별에서 만났었는데 자기가 봤을 때 그 팀은 제일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올림픽이니까 23세 이하 대회였지만 동갑이잖아요. 이거 네네네. 01년생. 2001년. 그래서 그 저연령 때부터도 이미 엘리트 코스를 쭉 밟고 올라온 자원이었고 그래서 아까 찬용이 얘기했던 대로 MLS 가는 선택이 좀 의아했다. 그 빅클럽들한테 어쨌든 이제 이적설도 쭉 많았었던 선수고 이제 보타포구로 이제 간 것 그것도 좀 자체도 약간 또 의아한 선택이고. 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제 뭐 찬스 메이킹에 되게 능한 유형이라고 하고 일단 킥 자체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기록이랑 이런 거 영상 좀 찾아보니까 세트피스나 코너킥 전담하는 데 있어서도 알마다가 했었던 역할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사무 오모로드온이라는 선수입니다. 스페인 국적이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속입니다. 23-24 시즌에는 알라베스 임대였고 2004년생이고 키가 굉장히 큽니다. 193cm. 리그 35경기, 22경기 선발로 출전해서 9개의 골과 1개의 도움 기록했고 디애슬레틱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로멜로 루카쿠와 비슷한 맥락의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예.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 키가 크고 약간 강인한 인상이거든, 애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졸라 멋있어. 단단하고 여러.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예. 이 선수도 FM에서 이미 여기 다 FM 분자들이야, 근데? 그렇다 하네요. 예. 장코치님 오모로디온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여기서 루카쿠 언급을 했는데 네. 뭐 디아슬레틱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루카쿠랑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루카쿠랑 원문 보면 이제 제가 대본 자세히 예, 예,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스타일이나 이게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딱 등장했을 때 루카쿠의 그 느낌이 좀 있다. 괴물 같은 피지컬.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결이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키가 이제 193cm라고 나와 있고 네. 그리고 그냥 키가 큰 게 아니고 체격 자체가 이제 골격 자체가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파워가 있는 편인데 이제 루카쿠랑 약간 결이 비슷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알라베스 경기 중계했을 때도 몇 번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등지고 플레이하는 거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꽤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루카쿠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루카쿠도 에버튼 때 보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원톱이었던 것도 네네네. 있지만 4-2-3일 이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있을 때 원톱이었는데 그때 보면 등지고 플레이가 거의 안 됐어요. 그리고 맨유 때도 사실 이제 그게 좀 안 됐고 근데 이제 인텔을 가면서 투톱으로 등지고 하는 플레이 거의 지금은 이제 완전체가 된 거죠. 콘테가 이제 라노키아 붙여가지고 그것만 주구장창 시켜가지고 완전히 마스터를 시켰기 때문에 아예 한 단계 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오모로디온도 저는 조금 더 완전한 선수가 되려면은 등지고 하는 플레이 그리고 본인 어쨌든 간 장점 중에 가장 큰 게 신체적인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을 살리면은 그런 게 좀 추가가 돼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또 어차피 원소속 팀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뭐 가면은 뭐 시메오네 감독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추가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틀레티코 최근 보면 계속 352, 532 네. 주로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투톱에 원톱보다는 투톱에 조금 더 적합한 선수인 것 같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시메오네 감독이 어쨌든 공격수는 진짜 잘 키우는 편이고 예, 잘 예. 쓰니까 아마 이번 시즌에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이 선수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남아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성장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린 선수고 피지컬적으로는 확실히 갖춘 게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엘도르 쇼무로도프 선수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고요. AS 로마 소속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칼리아리 임대 갔었고 1995년생.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190cm. 이 선수도 장신이네요. 스트라이커. 지난 시즌 22경기 10번의 선발 출전 3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경기 숫자도 그렇고 선발 숫자도 그렇고 나이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은 출전 경기를 가진 선수는 아닌데요. 지난 시즌에. 왜냐면 이제 로마에서 못했거든요. 예. 로마 팬들이 굉장히 실망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우즈벡이 매출한 거의 최고 수준의 공격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그냥 애매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빅리그에서 뛰기에는 모든 게 다 애매합니다. 예. 키는 큰데 몸싸움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그런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뭐 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빠른 편인데 네. 그렇다면 뭐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애매하네요. 그러면은 평가가. 근데 어쨌든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수죠. 그 정도만 돼도 아시아권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그리고 또 슈팅 하는 거나 아니면 그 박스에서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나 그렇게 특출나진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열심히 뛰어. 예. 네, 그 정도입니다. 예.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까 올림픽에서? 근데 이거 왜 와일드카드니까. 네, 와일드카드니까 당연히 와일드카드는 사실 잘해야 돼. 그렇죠. 못하는데 와일드카드로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연령대 선수들이 갖추지 않고 있는 노련미라든가 아니면 힘든 상황이 고비가 왔었을 때 그걸 좀 어떻게든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와일드카드로 쓰는 거고 예. 그리고 우즈벡이 배출한 어쨌든 최고 수준의 공격수니까 당연히 와일드카드로 쓰는 건데 근데 아마 이 연령별 대회에서는 그래도 꽤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95년생이니까 뭐 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예. 자, 마지막으로는 알레한드로 바에나입니다. 스페인 국적이고요. 현재 소속팀 비아레알.
2001년생 175cm 공미 윙어 볼 수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 리그 34경기 출전해서 33번의 선발 2개 골 기록하고 있는데 어시스트가 14개. 니코 윌리엄스와 함께 최다 도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멀티 자원이기도 하고 올림픽에서는 이제 스페인 국적이다 보니까 오므로디온 선수와의 합도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결국 이 바이나는 근데 주목받은 지는 꽤 됐죠. 여기도 이제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뭐 ML이 있을 때도 이제 바이나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포지션 자체가 되게 뛸 수 있는 폭이 전 넓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비아레알 경기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쭉 앞 경기를 봤을 때도 어떤 경기는 윙어로 나오고 어떤 경기는 한 칸 내려와서 메잘라로 뛰는 경기도 있었고 또 어떤 경기는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수행을 하는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멀티 포지션 추가적으로 어쨌든 어시스트 기록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런 그러니까 경기 전체를 좀 메이킹 해주는 그 역할도 바이나한테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나 제가 스페인 작년에 12월에 갔다 오고 나서 아마 히든풋볼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비아레알 구단 갔을 때 이제 거기 그 보여줬어요. 바이나 그러니까 선수 고등학교 되면 이제 스페인 쪽 같은 경우는 프로팀 프로 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만 보통 이제 전담 코치가 있어서 비디오 세션 따로 하거든요. 근데 바이나 고등학교 때 후배일 때 후배이나 아마 1년 차였나 2년 차였던 거 1년 차였던 것 같은데 바이나 하고 이제 개인 비디오 세션 하는 거 보여주는데 이제 딱 영상 틀어줘요. 틀어준 다음에 근데 영상 딱 그냥 정지해 놓고 근데 처음에 이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 했는데 뭐 그래서 뭐 4-2-3-1 3에 뭐 10번 뛴 거죠. 공격형 미드필더 떴는데 자 너가 이날 경기 뛰었을 때 이제 상대 팀에 대해서 뭐 너가 느낀 게 뭐냐 이렇게 그냥 물어봐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얘기해요. 막 4-2 상대가 4-4-2로 했는데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상대 센터백이 계속해서 점프를 해서 나한테 와서 그 센터백 등 뒤로 우리 팀 공격수한테 넣을 수 있었고 뭐 그다음에 포백이랑 전형적인 수비 진영이 좁았기 때문에 좌우 측면이 많이 열렸다. 이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니까 360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죠. 이렇게 착착착착 찍어놓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근데 얘 한국 나이로 치면 고1, 고2 때죠. 고1, 고2 때 개인 비디오 세션 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전형적인 스페인 미드필더죠. 상황 인식에 대해서 상황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시각적인 정보를 가져가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포지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느 공간에 위치하느냐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측면에 있을 때는 이런 선수들은 더 쉽죠. 왜냐하면 정보를 360도 그치. 가져가야 되다가 180도만 가져가야 되니까 훨씬 쉽거든요. 안 봐도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멀티 포지션 개념을 가져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죠. 똑똑하기도 한 거네. 공도 잘 똑똑하지, 차면서. 엄청 똑똑한 거지. 이게 보면은 그때 저도 봤지만 이게 진짜 근데 좀 약간 무서울 정도라니까. 아 그래요? 아니 방금 얘기한 걸 선수가 고등학생이 막 얘기한다니까. 아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백인데 뭐 센터백이 나와서 이거고 뭐 좌우폭에서 뭐 이쪽이 맨날 열렸고 뭐 미드필더는 뭐 어땠고 막 그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계에서 보는 거랑 선수들은 뛰면서 네. 보기 때문에 이게 다르잖아요. 사실 네. 시야가. 완전 느낌 다르거든. 그 맞아요. 밑에서 보면은 경기장 안에 사람 안 보여. 솔직히 비교하기 미안한 레벨이지만 우리가 조기 축구만 해봐도 안 안 보이거든. 보여. 근데 네. 위에서 보면 다 보여. 그치. 어디가 열려 있고 이런 게. 근데 고등학생 나이의 선수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잡고 본인 스스로 대한 피드백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릴 때부터 이런 부분은 좀 완성이 돼 있는 선수였다. 옛날에 플스에서 게임 중에 플스가 이제 수많은 축구 게임이 나왔지만 플스 게임 중에 그게 있었어요. 내가 선수라서 1인칭 시점으로 보는 그 게임이 있었어. 축구 게임이? 축구 게임 중에 그래? 그게 있었어. 근데 오, 그때 내가 그거 해보고 나서 느꼈던 게,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계하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쿼터백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나는 선수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게임 한번 해보고 나서, 야, 이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 일단. 시야가, 그 게임이 또 지치고 그러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거든? 근데 그것도 되게 어떻게 현실 반영이잖아요. 그게 네. 좁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진짜. 제가 저렇게 막 뛰는데, 뭐 이렇게 손 들고 막 하는데, 그거를 내가 판단하고 쟤한테 공을 줘야지 이거까지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그래서 맞아요. 대단하다는 느낌 받았었거든. 그 커리어 모드 이런 거 하면은 가끔 이제 1인칭으로 내가 해서 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점 바뀌면 못해. 적응을 못해. 아예 다른 게임이잖아요. 맞아. 거의. 네. 그 게임 이름이 아까 나왔는데 리베로 그란데. 맞아, 리베로 저거 맞는 그란데. 것 같아요. 예. 찾아봐야겠다. 리베로 그란데. 이거 일본 게임이네요. 남코.
그러니까 저기 플스인데 일본 게임이 좀 많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러겠네요. 왜 그 일본 게임 하니까 갑자기 화색이 도나요? 아니요. 약간 스고이 약간 스고이 스바라시 뭐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스게. 스게. 2013년 뭐 이때쯤 나온 것 같네요. 되게 오래된 게임은 아니네요. 근데 이거 오래된 게임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뭐 이제 2, 3 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그렇게 히트한 게임은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이 작성자가 글을 이제 그때 썼을 수도 글을 있고. 그때 썼을 거예요. 이거 아. 좀 옛날 게임이에요. 2편까지 나왔고, 이게 국가대표팀 이제 32개국 나오고, 10명의 가상 선수 중에서 플레이어가 조작할 팀의 선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실제 그 유명 선수들이 이제 모델이 돼서 보면은, 이제 이름은 조금씩 바꿔놨는데, 보니까 막 호나우드 막 모델 있고, 그러니까 바조 같은 경우도 막 파치노,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살짝 바꿨네. 그래 맞아 저 플스2 때야 저거. 97, 98년. 와, 오래된 게임이네. 네, 참고로 이제 약간 클린스만 비슷한 사람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럼 이름 뭐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뭐 크루제르 약간 이런 크루제르? 느낌으로 해놨네. 네. 저 플스2 진짜 처음 딱 사고 나서 그때 위닝 새로 나온 거 딱 사서 그 디스크 딱 넣었을 때 그 틀었을 때 그 기대감. 그치. 와 근데 진짜 플스 1으로만 하다가 위닝을 플스2 딱 놓고 하는데 와 그래픽이 막 끝내주는 거야. 저는 이제 그때 위닝 11 5가 제 첫 위닝이거든요. 어. 근데 위닝 11 5는 플스 2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표지 모델 되게 좀 잘생긴 분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어느 국적? 일본이죠 당연히. 예. 위닝 11 일본 게임이잖아요. 약바리. 일본. 하리. 마스가. 그리고 위닝 11 6 이런 거 했을 때 저도 약간 좀 그거였어요. 당시 약간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피파는 워낙 대중적인 게임이었고. 피파가 그때? 그때 되는 게임. 대중적이죠. 아니지 한국에서는 무조건 위닝이지. 저는 피파를 훨씬 많이 했는데. 그리고 아니, 우리 때 형 잠깐 피파로 넘어갔었어. 아, 그래? PC로. 네. PC 때문에. 피파. 맞아요. 왜냐면 PC 그때 때문에. 2002 월드컵 맞아요. 하면서 그 피파 2002 말고 월드컵 맞아요. 2002가 있었어요. 아니, 알아. 피파 나가는 2000, 거. 2001 요때 알아, 인기 알아. 많았어, 그때. 그때 저는 완전 피파 하다가 이제 네.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그 홍대병원 걸린 애들이 야 진정한 축구 게임은 위닝 11이다. 네. 그러면서 저희는 위닝을 좀 했었거든요. 맞아요. 내가 사는 세계랑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위닝이 쭉 예전부터 인기 있었는데, 어. 잠깐 피파가 PC 2000, 2001, 2002 때는 많이 치고 올랐어요, 그때. 그래? 네. 음. 그런 다음에 저도 잠깐 그때 피파 넘어갔다가 다시 맞아요. PS 나오면서 다시 그게 위닝 왜 넘어갔고. 그러냐면 집에 플스 있는 집보다 컴퓨터 있는 집이 훨씬 많아서. 그렇지.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자, 갑자기 좀 게임 얘기로 빠졌는데, 아무튼 올림픽에서 주목할 선수들 이렇게 5명 달아봤고요.